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더메이 대표 박영선입니다. 오늘 더메이 사랑방 너무 화사한데요. 지난번 30대 미혼 남녀 특집에 이어서 더메이 사랑방 집중 탐구 시리즈 그 두 번째 2030 여성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미모의 여성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92년생, 98년생, 01년생 이렇게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지난번 30대 미혼 특집 때 재밌는 입담과 엉뚱한 매력으로 저희 조회수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던 92년생 보라님 먼저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김보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 분들이랑 같이 촬영을 할 줄 몰랐는데 그냥 이모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보현님. 네, 안녕하세요. 98년생 김보현입니다. 저는 현재 제약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오늘 재밌는 수다 많이 떨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딕션이 너무 좋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보기만 해도 우리 싱그러운 01년생 정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펌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01년생 유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다들 이제 연애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번에 보라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지. 소개팅을 3번을 했었고요. 90년생, 그다음에 95년생, 94년생 이렇게 세 연하로만 분이랑. 하시나요? 예, 연하만 일단 들어와가지고 네. 지인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최근에 음. 94년생 남성분과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다. 보현님은요? 저도 지금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아. 잘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썸 타시는 단계. 그쵸. 아, 썸이죠. 네네. 좋습니다. 정우님이랑은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 한번 맞아요. 뵀었는데 그때 좀 남자친구랑 살짝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만나고 계시나요? 그 고민 때문은 아니지만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고 친구가 소개팅을 해줘서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나고 다들 있어요. 타오가 있긴 다들 한데. 다 미모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끊이지를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에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남성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특히 30대 남성분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소개팅 이후에 마음에 들면 내가 뭐 먼저 연락하기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좀 잘 된 적도 있는지 그리고 또 몇 번 정도 만나면 이제 사귄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요새 저 말하세요. 어리시니까. 저는 이건 저도 궁금해요. 음. 저도 소개팅을 이번 처음 해봐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조언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면 언니부터. 그럼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연장자부터 말을 해보자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 산프터가 국룰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30대 한 초중반이 되고 나서부터는 엠프터가 됐어요. 썸을 타다가 언제 이제 사귀자 그런 관계 정립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네. 저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고 또 저도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잘 가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만나는 분도 굉장히 만남은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만난 분한테도 마음에 나 드냐 안 드냐부터 말을 했거든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밥은 오늘 너가 사라. 어머. 내가 다음에 내가 사겠다. 햄프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애프터를 잡고 그러면은 그럼 여태까지도 남성분이 먼저 애프터 안 하는데 내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거예요? 진짜 마음에 들면 제가 먼저 좀 유도를 해요. 어떻게 저 유도해요? 어떻게? 좀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배워야겠다. 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 오늘 만남이 어땠냐, 시간이 잘 갔냐 안 갔냐부터 좀 돌려서 말을 하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달라. 시간 낭비하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그 분이 그런 거에 더 끌려하시더라고요. 직설적으로 편하게 말을 되게 해주는 자신감 분위기를.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음. 그런 모습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사바사인 것 같아요. 좋아하고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자가 너무 센데?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야. 솔직히 모르겠어요. 보현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단 저도 말씀하신 대로 3부터가 국룰이었거든요. 한 3번은 보면 그 이후로는 이제 뭐 만남이 뭐 진전이 되든 안 되든 하는데 이것도 진짜 사바사인 것 같고 저도 마음에 들면 직진은 하는데 상대의 반응에 따라 확실히 달라져요. 저는 또 직업이 또 여러 개긴 하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 특성상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 진행을 하고 싶은 진행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맞아. 이 어색한 상황을 좀 이끌어 맞아, 보고자 맞아. 여러 주제를 꺼내고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는 때가 있고 이 이야기에 따라서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도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죠. 그러면 주로 남성분이 적극적이셔서 사귀게 되신 그런 좀 경우신 거죠? 맞아요. 제가 마음이 있지만 상대 행동이 영 좀 시원치 않다. 그럼 저도 손을 그냥 땡기는 접어버리죠. 오히려 직진하진 않아요. 저는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이제 연애 방식이 좀 궁금해요. 저희 때는 친구의 친구 아니면 뭐 교회나 뭐 이런 데서 주로 만났었는데 요즘은 되게 루트가 다양하잖아요. 소개팅 앱도 있고 뭐 자만추도 있고 뭐 러닝 크루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스타 DM으로도 이렇게 만남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좀 많이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네. 때문에 거의 학교 안에서 자주 마주치고 하다가 정들어서 만나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공대 그러다 아름이 보니까. 하실 것 같아. 맞네. 아, 완전 공대시네. 네. 인기 진짜 완전 많으시다. 인기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나 말한다. 그리고 우리 보현님 어린 순으로. 이야, 이거. 저는 주로 소개팅이에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소개팅으로 주로 만났고 자만추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저는 조금 신분을 확보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리고 요즘 세상이 조금 많이 딩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만나는 게 좋고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면 너무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이랑 잘 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니까 저는 오히려 소개팅으로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보라님은? 저는 이제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정우님이랑 비슷했죠. 학교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미팅이라든지 스터디 모임 이런 데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손만 뻗으면 다 남자가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하니까 소극적이어지고 이제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증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결정사 더메이와 함께 결정사를 1년 동안 했었고요. 결정사 미팅은 검증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최대의 큰 장점이고 다만 본인이 편협한 생각을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 조건을 보고 나왔을 것이다. 이 남자는 나의 어떤 점을 보고만 나왔을 것이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이 사람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밀도 있는 대화를 한지가 저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저는 그거를 좀 못해가지고 실패를 본 케이스지만 여러분들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소개팅을 솔직히 많이 다녔어요. 두 부류로 나눠요. 첫 번째 놀러 온 사람 70%, 두 번째는 세미 자만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30%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로테이션 소개팅에 가게 되면 많은 이성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 명만 잡아서 알아도 모자라요 시간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명만 잡아서 그렇게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마포 핏불 테리어였어요. 물면 놓지 않아. 물면 놓지 않아. 근데 저는 제가 항상 미팅 파티를 제가 나가는 입장에서 한 번 로테이션이 한 20분에서 더메이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네. 되는데 플러팅 하시는 뭔가 보라님만의 뭐가 있나요? 저는 다른 여성분들이랑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거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대화 스킬이나 이런 거를 스몰톡을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좀 편하게 해주고 이건 좀 사담이지만 소개팅 전략집을 썼어요. 전자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더메이와 함께 하면서 소개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머. 그게 스킬이 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읽어봐야겠다. 보라님이 반응은 진짜 좋아요. 항상 애프터를 항상 받으시는. 오. 애프터를 못 받은 적이 없죠. 여기서 여기서. 애프터를 우와. 항상 받으시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썰을 좀 풀어주셨으면 네. 했거든요. 어쨌든 받고 싶으시면 DM 주세요. 다 공짜로 드릴게요. 어머. 저 네. 하나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정우님은 공짜로 드릴게요. 한 조사 기관에서 2030 남녀한테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대 여성은 동갑부터 5살 차이까지, 30대 여성은 5살 연하부터 5살 연상까지로 이제 연하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좀 확 열어놓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하나 동갑, 연상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좀 궁금해요. 저는 나이 얘기하니까 조금 우울하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나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저의 연애 히스토리를 봤을 때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참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래로는 2살, 위로는 3, 4살? 좀 좁게 열어놨죠, 저는. 넓히실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대화를 나눴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럼 저는 나이 상관없어요. 10살이 다. 헐살 안 만나셔도 갑자기.
프로필은 안 받았습니다. 일단 프로필은 안 받았어요. 근데 보라님이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게 물론 뭐 당연히 지금 인기가 많으시지만 남성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거든요. 남성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어릴 때는 연상도 괜찮다. 뭐 본인이 한 30살 정도까지는 2살 정도 연상까지 괜찮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결혼정보회사 오시는 남성분들은 본인이 35 정도 되시면 연상을 만나신다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보라님이 조금 젊었을 때는 이제 연하가 가능하지만 35쯤 되면 남성분들이 이런 가임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만추로는 가능하지만 결혼정보회사로는 쉽진 않다. 근데 연하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주변에서 연하 많이 만났다. 여기서도 나 연하 소개시켜달라. 근데 30대 결혼을 생각하시는데 연상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없다. 아예 없어요. 아예 제로던데요, 진짜. 제로예요. 극히 없다. 굳이? 아, 굳이. 내가 누굴 하기 사랑하게 같은 됐으면 모르겠는데 하긴 굳이. 이제 내가 누굴 만났는데 내가 왜 굳이? 맞아.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보현님은 저는 일단 연하는 안 돼요. 연하도 안 되고 다들 생각하시는 또래의 기준이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전 또래도 안 되고요. 최소 4살 이상. 최소 4살 이상이요? 최소 4살 이상이요. 4살 포함. 전 띠동갑까지도 돼요. 띠동갑이요? 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금방 결혼하겠다. 왜냐면 제가 항상 소개팅이나 이렇게 자리 생기면 듣는 말이 순간 나이를 까먹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냥 젊은 나이지만 항상 성숙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생긴 거 말고 그냥 대화 스타일이 좀 성숙하다? 그렇다 보니까 제 또래를 만나면 제 생각 그 이하의 대화들을 좀 하고 오는 근데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면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제 생각과 약간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을 만나려면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정우님은 연하로 하면은 패턴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연하라고 해도 1살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 연상으로는 이 조사가 되게 정확하게 된 게 연상으로 한 5살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정확한 조사 결과다. 그러게요. 네. 송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상형으로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약간 뻔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 조건은 내가 꼭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저는 일단 부지런하고 경제력 좋고 성격이 유한 사람. 경제력이 제일 먼저 아니까. 아, 중간에 그런 말씀 나오실까 봐 중간에 껴놨어요. 중간에 부지런한 거랑 경제력이랑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조건을 통합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왜냐면 저는 지금 2잡, 3잡 하면서 하루에 2-3시간 자거든요. 시간을 쪼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상대도 이 정도의 부지런함? 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상대도 나태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제 기준이 그냥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집에서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돈이 되게 많아. 네. 근데 본인은 한량처럼 부지런하진 않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본인 힘으로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임대 관리 뭐 이런 거. 아, 임대 너무 관리? 부지런한데? 그것도 그거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전 궁금한 게 경제력이 되게 좋아. 아까 12살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더 나이 차이 나시는 분도 만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최대 만난 12살? 적은 없어서 아직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라. 왜냐면 비교적 되게 이성상이 명확하신 편이신 것 같아서 우리 보라님은 저는 좀 철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외모를 먼저 보고 누구나 봤을 때 이렇게 잘생기고 뭐 멋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끌려야 돼요. 이 사람이랑 뽀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딱 첫 인상에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외모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성실함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잘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다음 뭐 성격인 거죠. 저랑 잘 맞는지. 제가 좀 이제 좀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이니까 상대방은 좀 여성스러워도 전 괜찮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리드도 좀 하고. 네, 그렇죠. 그럼 같이 톤이 밝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얌전하고 묵직한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전 다 맞춰요. 묵직하면 묵직한 대로 제가 맞추고 방방 뛰면 제가 방방 뛰어요. 아, 같이 뛰어요. 같이 뛰어요. 아 이래서 애프터를 많이 받으시는 거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전자책 빨리. 제가 빨리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우님은 사실 아직 경제력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해봐서 들으니까 또 경제력을 포함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너무 하는데 맑더라고. 저번에도 얘기해보니까 언니들이 빨리 알려줘야 돼. 네, 저 많이 배워가야 돼요. 저는 책임감, 본인의 삶이라던가 뭐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거에
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투명한 사람 그러니까 아. 관계에 있어서 서로 좀 투명하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알고리즘은 서로 오픈하고 알고리즘 중요하지. 그런 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조금 보는 게 이제 좀 남자다움 테토 이런 거 완전 키 보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키와 그러니까 피지컬? 테토스러운 피지컬 이런 테토스러운 네. 피지컬. 저 아까 그거 궁금했어요. 그냥 부지런한 뭐 했는데 그러면은 키나 이런 건 아예 안 보시는 거예요? 키는 저보다 크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힐을 신었을 때 보현님 164인데 그럼 164 이상이면 되나요? 7자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70은 넘어라 최소. 아, 170은 넘으면 되고. 네. 우리 보라님은 저는 사실 딱히 상관 없었어요. 제 전 남자친구들도 뭐 168도 있었고 키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크면 좋죠. 그쵸. 네, 크면 좋죠. 고고익선이라고 크면 좋아요. 고고익선. 고고익선. 그런 용어가 있나요? 고고익선. 저희가 뭐 이성상 다 얘기했지만 요즘 육각형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찌그러지더라도 작은 육각형이라도 꼭 육각형이었으면 좋겠다. 학력, 직업, 외모, 가정 환경 뭐 이걸 다 이제 균형 잡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 상담 오시는 분들만 그런 건지 뭐 저희 회원님들이시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각형 기준에서는 좀 반듯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의예요. 그래야지 좀 사람 냄새도 나는 것 맞아. 같고 너무 완벽하면 좀 부담스럽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마다 본인의 매력이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육각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그 육각형에 부합하는 여자는 아닐지는 몰라도 저만의 기준이나 가치관, 균형 잡힌 삶을 항상 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형이랑 비슷한 남성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는 동지론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고 좀 비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제는 상향혼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상향혼을 바라는 사람들은 본인의 육각형은 왜소한데 상대방의 육각형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주변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는 끼리끼리 사이언스고 부부 관계는 부창부수. 현실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데렐라처럼 유리구두를 신겨줄 왕자님이나 뭐 개구리 왕자처럼 자기 입에 키스를 해서 마법 풀어줄 공주님은 이제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객관화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사 있고. 대표님 같으시네요. 근데 상향혼이 가능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본인이 핵사를 뚫고 나와야 돼요. 다른 조건들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육각형에서 이 조건 하나만큼 내가 1등이야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자는 빼어난 외모나 나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남성분은 이제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결핍을 상대방한테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메꿔야죠 그런 결핍들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우리 보현님은요? 저는 작은 육각형일 바에 그냥 큰 사각형이 좋아요. 육각형 안에 들어있는 기준이 정말 많잖아요. 그 기준 한두 개 모자른다고 해서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울 거 없다고 보거든요. 육각형이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육각형인 사람이 아닌데 괜히 육각형인 사람 찾다가 탈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서 저는 작은 육각형일 바에는 큰 사각형이 좋습니다. 정호님은요? 저도 사실 육각형까지 바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고려하는 그 몇 가지가 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제 큰 사각형이 낫다는 말에 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반대로 나는 이건 절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어요? 포기하라고 하면은 뭐 외모, 나이, 학력, 직업 이렇게까지는 포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내세울 수 있는 자기만의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 환경이 좋다라든지 자기가 정말 성실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뭐 재테크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약간 비전이나 이런 거. 네, 그렇죠. 앞으로 현재로는 만약에 가난해. 되게 비전은 있어. 어느 정도로 가난하죠? 일단 뭐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다. 집안도 별로야. 그래서 도와드려야 될 수도 있어.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도와드려야 된다? 네. 저희 집이 그런 집이 아니어서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보라님은 포기 못하는 게 좀 가정 환경이나 경제력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반대로 얘기해보면. 하면은 그렇죠. 삶의 균형을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육각형인데 비어있는 육각형이다. 코어가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전 절대 못 보거든요. 제 전 남자친구가 육각형이었어요. 진짜 와. 외모도 괜찮았고 나이나 뭐 직업, 집안 환경 이런 게 정말 다 괜찮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100만 원을 벌면은 70-80% 이상은 재테크로 돌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또 누나였어요. 그때 연하남이어가지고 데이트 비용을 제가 조금 더 부담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상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CMA 통장에서 계속 출금하고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저를 소금쟁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소비관념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던 경험이 있어서 아무리 육각형이면은 뭐하냐 깡통인데. 깡통. 네. 보현님은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거. 저 약간 응. 앞에 얘기랑 계속 겹쳐서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력 포기 못합니다. 이거를 최근에 조금 느꼈거든요. 제가 작년 11월쯤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좀 큰 수술을 받았었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로봇으로 다 수술을 하더라고요. 뭐 찢는 것도 조금만 찢어서 로봇으로 하는데 그래서 안전하고 정교하고 다 좋아요. 근데 돈이 확실히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결제할 때 생각지도 못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이거 보면서 아플 때 돈 없어서 치료를 못할 경우도 있겠구나. 물론 보험도 다 되죠 요즘. 근데 보험을 받으려면 일단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결제할 돈도 없을 때가 있을지 않을까요? 요즘 암 수술하는 것도 몇 천만 원이 든대요. 맞아요. 그렇게 큰 비용은 사전에 또 결제를 한대요. 돈을 못 낼까봐. 돈이 없으면 나 몸 아픈데 이 한 몸 케어도 못하고 돈 걱정해야 되고 어디서 빌리지? 이거 빌리면 어디에서 메꾸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회복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안 아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병이 병을 키우죠. 맞아요. 그래서 경제력 노후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맞아요. 그러면은 포기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외모요. 경제력이 되게 많으면은 외모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외모 기준 그거였던 이제 뽀뽀를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거고 키는 뭐 170은 절대 7은 2세를 위해 2세가 좀 2세를 커야 위해 되니까. 유전자 유전이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들을 나올 거 생각하면 7잔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이의 요즘에 자존감 성장 위해. 주사 다 맞추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커요? 4천만 원 하면은 크게 5cm 큰데 5cm. 와. 그거는 5cm? 보장. 5cm는 아, 보장. 5cm는 네. 보장. 저희 그 유치원 엄마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와. 되는구나. 우리 정우님은요? 저도 외모는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기할 수 음. 없는 거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뭔가 시작하다 보니까 직업적인 게 되게 그 사람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군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프리랜서나 뭔가 이런 유동적인 거 말고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요즘 들어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개발자는 어때요? 개발자도 좋아요. 괜찮아요. 네. 회사에서도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요? 같이 일하는 그 분들이 다 이제 거의 아버지 분들. 아, 이제, 네, 오, 개발자가 나이가 원래 좀 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희 회사 특성상 저희 팀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작은 아빠도 계시고 뭐 큰 아빠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회사에서 대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희 개발팀이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거의 이제 이렇게만 일을 하거든요.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보면 개발자분들끼리 사귀시는 경우가 좀 많던데. 많더라고요. 스타트업으로 좀 비즈니스 젊은 기업으로 좀 무신사 이런 결과적으로 무신사에 좀 많던데. 토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라님이나 보현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대시 받거나 이러신 적은 없어요? 전 직장에서 전 좀 많았어요. 항공사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꽃다발도 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와. 네, 막 누가 보낸지 모르는데 이제 꽃다발이 왔었거든요. 결국에 못 찾았지만 어쨌든 받기는 했었다. 근데 끌리지 않더라고요. 이 동종업계 사람들한테는 매력이 그렇게 크게 못 뭔지 느꼈어요. 알아요. 네, 네. 저도 동종업계는 안 만나거든요. 지금 계속 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긴 한데 연락이 와요. 사내 메신저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안 오고 사내 메신저에 번호가 뜨니까 카톡이 오기는 와요. 근데 저는 사내 연애를 지향하지 않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CC를 안 했거든요.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진짜 엄청 그 생각이 성숙한 미래를 많이 미래를 바라보는, 보시네. 맞아요. 그래서 연락이 오지만 부담이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과장님, 부장님, 뭐 팀장님 이분들이 자기 아들 소개시켜줘도 되냐. 그런 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죠. 가족까지 넘어가는 순간 좀 부담스러워요. 선이다, 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좋게 애둘러 말하는데 이미 가족 단톡방에 제 사진 뿌려놓고 있고 약간 며느리상이야. 어른들이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른들이 거죠. 좋아할 네. 그런 그래서 상견례
최강의 프리패스사 맞아. 그런 인상이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기곤 있는데 정우님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너무 그 안에만 갇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다양한 그 직업군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맨날 개발팀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조금 어렸을 때 다양한 루트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랑 맞는지를 알아보시는 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현님이 저 되게 현명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기준이 없으신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보현님은 되게 딱 명확하게 진짜 이런 분들은 진짜 명확하다. 시집 가거든요. 1년 안에 가겠다. 가자. 그리고 매칭하기도 편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딱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분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막 타이트한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면 좋은 분들을 되게 많이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규정해놓고 사람을 만나시는 거는 되게 현명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나이 들면 똥꼬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게 포기를 못한다. 그리고 옛날에 그 영광을 못 잊어. 네. 그것도 못 잊고 똥꼬집이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적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소개 저희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주제로 그래요? 와. 이제 메인인가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요즘 2030 여성들 연애 안 한다는 말 진짜일까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비연애가 전 세계 트렌드래요. 저희 때는 그냥 연애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했는데 요즘은 연애도 약간 결혼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 자료를 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3명 중에 2명은 그러니까 66%예요. 연애를 안 하고 있대요. 근데 70%가 자발적 비연애래요. 근데 이거 자발적인 거 어떻게 확인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비연애의 만족도에서 남녀 차이가 되게 극명한데 남성은 38%만 만족하는데 여성은 62%나 혼자인 거에 만족을 한대요. 그 이유가 좀 더 흥미로운 거는 남성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고 여성들은 지금의 상황이 행복해서 연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아이러니한데 원래는 20대에 문의 주시는 비중이 한 20-30%였거든요. 네. 근데 2025년 기준으로 지금 50%예요. 20대가. 너무너무 어려져요. 2006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2006년생이요? 우와. 2006년생이 몇 2006년생. 살이요? 몇 살이지? 나도 등록해야 되나? 어설픈 연애를 하고 주변에서 괜히 이제 엄한 사람 만날 바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어릴 때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되게 많이 커지시는 거거든요. 오늘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모였잖아요. 현재 좀 생각들이 좀 궁금해요. 20-30대 여성분들의 생각이. 보라님은 주변 친구들이나 좀 어때요? 이렇게 연애를 자발적으로 안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 친구들은 다 애를 낳죠. 애를 낳고 유치원 어디 보내니 뭐 중학교 어디 보내니 이런 토킹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맞고 이제 아는 동생들이나 제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은 20대까지만 해도 저는 조건 같은 걸 잘 안 봤어요. 그냥 외모 보고 잘생겼네, 너 나 좋아하네, 재밌네, 사귀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다, 너랑 있으면 단칸방에서 애 낳고 살아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었는데 30대가 되니까 조금 사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연애할 사람 주변에 많아요. 연애만 하자고 하면은 최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못 하겠는 이유가 저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삶이 뭐 불편해지거나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큰 이슈는 에너지가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연료가 없어져요. 저도 막 소개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그 블라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나세요. 많이 만나시고 좀 이 에너제틱 할 때 좀 많이 만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연료 떨어져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맞죠? 기빨리는 일이에요. 마냥 해맑기도 힘들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보현님은 저는 주변에 오래 만난 커플들 아니면 진짜 말씀대로 안 만나요. 일단 제 상황에서 먼저 보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려면 본인이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라서 그래서 연애할 시간에 나를 더 키우자
채우자라는 마인드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바쁜 시간에 연애를 하려면 내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기준이 더 높아지는 거지 네, 점점 더. 맞아. 그래서 안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에너지도 시간이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사를 하는 이유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여기에 조금 투자를 하면 여기서 내가 사람 알아볼 시간 여기서 알아봐 주시니까 그러면 내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들으셨죠? 오늘 하고 가야겠어요. 저랑 상담 좀 하고 가세요. 정우님은? 제 주변에는 다 연애를 하거든요. 20대 초중반에는 시간도 있고 당연히 연애를 다 하는데 이제 회사 들어와서 일이 바빠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잘 만나고 있는 친구들도 회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연애를 하면서 좀 현타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면은 연애 좀 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모적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드는 거죠. 난 지금 이 일로도 너무 바쁜데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차라리 그냥 안 하고 만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진짜 많은 맞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저 연애 건너뛰고 결혼이 하고 싶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너무 고단한 거죠. 20대 때는 그냥 순수하게 갔는데 이제는 막 생각도 많고 또 남성분들도 맞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맞아요. 오늘까지 너무 즐거웠는데 내일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뭔가 이 갑자기. 규정되지 않은 이 관계들이 맞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진행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연락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연락 패턴이 다 진짜 특이해요. 연락이 갑자기 안 되다가 뭐지? 끝난 건가? 그러면 또 하루 이틀 또 연락 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진짜 근데 특이해요. 그렇게 다 걸르면 이제 어떻게 경제력도 많이 보시는데 경제력 보는 분들은 주로 바쁘단 말이에요. 맞아. 하루 근데 종일 연락은 일하시고 진짜 막. 연락이 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연락이 진짜 중요해. 연락 관계에서. 똑같이 회사원이고 이제 알아갈 시간도 뭐 거의 타이트한데 그거 언제 알아볼 거야? 근데 연락을 자주 그러면 해야지. 연락 주기는 어느 정도까지 감수가 가능하세요? 일한다고 하면은 좀 양해 구하고 저는 한 2시간만 좀 일하고 올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거든요. 저는. 2시간 만에 해야 돼요? 아니요, 뭐 하루에 꼭 그런 건 그러면 아닌데. 하루에 저 이거 궁금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적당한가? 일상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고 출근을 했고 점심을 먹었고 퇴근했고 저녁을 먹었고 뭐 그 정도는 이 정도 아니에요? 거기가 하루 종일 그냥 시간 나면은 연락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술자리를 갔어. 술자리 하는 걸 알고 있었어. 나 이제 술자리 왔어 하고 왔어. 집에 가선 연락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집에 들어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 최근에 거예요? 저희 회원님의 그 일화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연락을 안 했다고? 근데 이제 남성은 난 그냥 졸려서 잤다. 나 졸려서 잤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집에 가서 그냥 졸려서 잤다. 왜 술 취할 때까지 그렇게 마시지? 연락은 해줘야지. 지금 막한 언니 화났다. 얘기를 하시면 또 남성이 또 그럴 그래서 수 있잖아요. 좀 좋게 말해야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으렴. 그건 다 이해 못한다. 네, 안 되는 그러니까 것 집에 같아요. 간 거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고 점심 뭐 먹는지 해야 되고 뭐 점심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어, 아닌데 네. 저도 바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연락할 텀은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화장실은 가잖아요. 사람들 핸드폰 다 들고 여성분들 이 다니는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서 진짜 바쁘면 못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정신적인 아, 여유. 저는 그래도 남자가 호란이 여자한테 왠지 관심 이해해줄 것 있으면 같은데? 이해는 해줘요. 어. 바쁘면 이해는 하는데 네. 그 바쁜 와중에 내가 너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뉘앙스만 좀 맞아. 풍겨주면 돼요.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네. 있으면 관심. 남자들은 어떻게든 다 해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연락을 해요. 남자들은. 그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성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만나는 게 적당하냐. 너무 많이 만나는 여성 싫다는 남성분들도 있고 이런 걸 좀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현님은 어때요? 저는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번만 만나면 한 돼. 번? 바쁘면 2주에 한 번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서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고 각자 바쁜 자기 일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 제 시간이 뺏기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제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랑 평생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독립적인 여성.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멋지다. 잘 안 타기는 해요. 이야. 와. 그래서 연애를 안 하나? 곧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제 할 일 하고 저 성장하고 이러면서 만나고 싶다 보니까 멋있다. 자주 만나는 좀 편은 멋있어. 아니에요. 호라님은요? 저는 남자 패턴에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많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많이 만나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막 일주일에 4번, 5번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미안하지만 나 너무 힘들고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서운해하더라고요. 아, 퇴근할 때마다 보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혹시? 갑자기 너네 회사 앞이야. 어머 고기 먹자. 화장 하나도 안 했는데 맞아. 너무 싫어. 준비가 안 됐는데 고기인데 고기요?
고기 먹는데 아 고기면 가요? 고기요? 고기면 가요. 고기면 가요? 고기면 가요. 이러니까 20대가 인기가 많은 거 얼마나 귀여워. 일단 DM 주세요, 저분들. 아니 이제 고기 뭐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뭐 맞아. 고기 사준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봐봐 고기라고 하니까 고기인데 너무 귀여워. 사주고 싶다 나. 내가 사줬는데 그리고 고기. 아 진짜요? 왔는데도 어떡해요. 좀 제가 사야지. 누남이 당당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 각자 본인의 그런 커리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고 독립적인 멋있는 여성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뭐 연락 얘기도 나왔지만 예전 연애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경우도 있고 그런 상처들 때문에 연애를 쉬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달라지게 됐던 계기가 됐거나 아니면 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좀 최악의 연애? 이게 앞에 연락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원래 연락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바빠서 반나절 이상 연락 안 될 때도 있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 나 무슨 일 있으니까 연락 안 돼? 이러고 넘기는데 가을쯤 헤어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도 사업을 하시고 본인 일 굉장히 바빠요. 알고 있어요. 연락 텀이 늦은 것도 알아요. 근데 저도 늦으니까 이해하는데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요. 하루 이틀. 전화도 안 돼? 카톡 읽지도 않아? 사귀는 거 맞아요? 사귀는 게 맞는데 아. 전화도 안 돼? 카톡도 안 읽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을 잘 패턴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습관처럼 이어지더라고요. 주인 없는 집에서 기다리는 강아지 마냥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보면 뭐 바빴다, 잤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연락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회피형이었어요. 회피형을 겪어보지 않으면 회피형이 뭔지 인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피를 아주 맞아, 그냥 맞아. 쫙쫙 빨아먹는 동족이에요. 아주. 맞아. 네. 저도 회피형을 이때 처음 만나본 건데 회피형은 진짜 안 돼요. 회피형은 진짜 이기적이고 헤어지는 날까지도 헤어지자 말 안 해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되게 싫은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연락을 안 해? 이랬더니 완벽하고 싶었대요, 저한테. 근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 힘든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러면 상황을 설명을 해야지. 왜 그냥 뒤에 숨고 힘들다는 이유로 연락을 안 하고 이게 다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은 진짜 안 돼요. 근데 요즘 회피형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라님 만난 맞아. 회피형 남성 좀 얘기해봐 주세요. 제가 만난 회피형 남성은 그분이랑 제가 1년 좀 넘게 오래 만났었거든요. 만나셨네. 그 육각형 남자였어요. 와, 진짜 피가 쫙쫙 말. 사람 피가 그냥 말라가지고 맞아요. 여기 막 정전기가 온다는 말이 그때 저는 처음 느껴봐가지고 그거를 아니 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연인간에 싸울 수가 있는데 싸우고 나서 연락을 한 하루 이틀을 안 해요. 그럼 저도 이제 헤어졌나? 이러고 그냥 저 할 일 하죠. 근데 갑자기 보라야 보고 싶다. 카톡이 와요 그게. 뭐야. 진짜. 근데 뭐 많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이 부분은 미안했어. 이게 아니라 보라야 보고 싶다. 지금 만나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자기 그러면 마음대로. 만나서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해야지. 안 해요. 그럼 보라님이 물어도 안 봐요? 물어봐요. 그러면 왜 뭐라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음. 나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너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또 삐져요. 그리고 집에 가요. 와.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연락 와요? 또 그럼 보라야 보고 싶다. 이게 무한 굴레, 반복, 메비우스의 티. 회피형이 확실히 하루 이틀 잠수를 타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뭔가 컴백 이런 왜 느낌이 그러는 좀 왜 있는 것 그러는 같아요. 본인은 그 하루 이틀에 본인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스트레스를 풀면서 좀 캄다운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응. 근데 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을 수백 번도 했었거든요. 근데 넌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 그 하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오, 느끼는 것 짜증난다. 같아요. 갈등을 못 하고 견디나 봐. 갈등을 못 견뎌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서 너무 안 돼. 다행이다. 네, 피가 쫙쫙 말려 여기 볼필러를 맞았어요. 그때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약간의 회피형을 만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항상 하루 정도 이제 잠수를 타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컴백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약간 나르시시스트라 해야 되나?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좀 사랑하는 이런 분이 좀 네? 있었어요. 되게 이제 낭만적이고 막 그렇기는 했는데 그분이랑 연애 잘 하고 안 맞아서 헤어지고 나서 알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한테 했던 사소한 거짓말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본인이 맞는 것처럼 저한테 막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신뢰를 쌓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후로 잠깐 동안 아 사람을 못 믿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좀 습관이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되게 별거 맞아요. 아닌 네. 거라도. 보라님은 거짓말 이런 거 없었어요? 전 좀 큰 거짓말을 좀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본인이 끊었대요. 저는 이제 흡연하는 걸 솔직히 싫어하니까 아 싫어하지만 그래도 너가 핀다고 하면은 좀 알아서 적당히 펴라 이런 주의인데 아니야 보라야 널 위해서 끊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끊었대요. 근데 쓰레기통 보니까 연초가 막 오 마이 갓. 값이 쌓여 있어. 이게 뭐야? 허술하네. 좀 버리려면 저기 지하철역에다가 버리던가. 보현님은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딱 약간 보현님이 막 이렇게 달달 볶는 스타일 같진 않아. 네. 맞아, 그냥 아, 믿고 그냥, 그냥 그런 맞아.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들키면 이제 그냥 끝. 저는 약간 이게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역시. 간 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해. 음. 하고 싶은 거 다 해. 오. 근데 오. 말만 해줘. 근데 그 말이 이제 거짓말인 게 들키면 끝. 보현님은 잘 가겠다. 곧 가 이제. 네, 저 지금 삘 왔거든요. 아 그래요? 가겠어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연애를 못하고 결혼도 이제 좀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35살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 촬영도 많이 요즘에 하고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댓글에 안 좋은 게 많이 달리거든요. 너가 35살인데 왜 네 주제에 안 맞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냐? 결혼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웃겨서 보다가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좀 있긴 있거든요. 결정사 대표님이시고 저랑 또 함께 했으니까 제 조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화로 봤을 때 제가 이 현 위치에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남성 그리고 진짜 35살이 할머니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아니죠. 예, 네. 그런 나이인지. 예. 저도 늦게 결혼을 해서 나이에 대해서 제가 좀 관대하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럼 이제 남성분들이 너무 막 시대에 안 맞다 또 저한테도 막 이제 악플을 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라님은 사실은 저희 통해서 소개받으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애프터 못 받으신 적이 없어요. 다 괜찮았다 더 만나보겠다 이랬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던 맞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남성분한테 깊이 있게 여쭤본 적이 그래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강하시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막 이렇다기보다는 본인만의 이게 딱 너무 확고하다. 그러니까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좀 없는 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조금 내 안에 이렇게 오는 여성이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본인이 막 탁탁탁탁 이러시니까 얼굴 봤을 때는 여성스럽고 되게 이렇게 보였었는데 조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강하다. 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남성분들에게 좀 내 모습을 조금은 숨길 줄도 알아야 된다. 네. 완전 뭐 거짓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주는 것도 저희 엄마 아빠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좀 숨겨봐라. 좀 내숭도 떨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안 돼요. 그게. 30대 연애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머리를 써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 여우같이 그렇게 하셔야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아쉽게도 또 오늘도 이렇게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는데 아름다운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로. 상담할 때 말고는 사실 저도 20, 30대 분들이랑 이렇게 길게 얘기 나눌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세 분은 오늘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서 실전에 좀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워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애 얘기를 친구한테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친구가 한 2명 정도 되는데 오늘로써 조금 만천하에 공개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 더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하면서 만나야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정호님과 반대로 기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이젠 썸이 아니라 연애 스토리로 그러니까 돌아오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사귀게 됐고 네. 결혼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좋다. 있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 인스타로 저요. 네, 인스타로 DM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자책 배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스타 아이디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메이 사랑방 보시면서 완전 내 얘기다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고 20대, 30대는 저렇게 만나는구나 그러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메이 사랑방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